자,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바짝 쫄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 이번에 그 중국하고의 회담도 이게 자칫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깨질 수도 있고요. 중국하고 회담이 깨지면 북한은 당연히 깨지는 거지만 중국하고 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북미 회담은 안 열릴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이 중국 됩니다. 가기 전에는 트럼프 어쨌든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그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4, 5주 얘기한 거 아니야? 주말에 이게 깨끗하게 끝내서 사실 일주도 안 걸려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4, 5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4, 5주 안에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난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회담도 못 해요.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건 매우 괘씸한 처사거든.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못 믿겠는데? 라고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나오냐는 거죠. 저는 이번에 3.1절 행사에 3.1절 오후에 갑자기 싱가포르 가셔서 3.1절 행사랑 이게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거를 못 봤지만 실제로 3.1절 행사에서 이 정전 체계를 평화 체계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어요. 3.1절 영축사안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전 체계를 이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전 체제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연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폭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언젠가 가족들이랑 똑같이 수뇌부랑 같이 저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핵은 핵대로 쥐고 있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쪽에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합쳐가지고 3.1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식민 분단 전쟁의 유산인 전정 체계를 평화 체계로 바꾸는 거고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로 나가는 길이며 이 역시 대북 대일 정책의 똑같은 기조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친일 극복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분단 국가로서 살아온 이 모든 역사적인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공동 병영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던졌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에 이란 공수받기 전에는 아예 또 뭐 아쉬우니까 저런 소리 하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이 도와준다고 하면, 한국이 지켜준다고 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평양이 폭격을 안 받으려면 한국의 기업들이나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한국의 사람들이 평양 거리에 들어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룰을 넘어설 만큼 난리를 친 거니까. 그게 정말 인계철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란 측에서도 제가 언제 좀 재작년 말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될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니까 이란 측이 뭘 시도했었냐면 트럼프를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대놓고 지지를 하고 유세 현장에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 유엔 이란 대사가 일론 머스크를 따로 만나가지고 너네 사업체 이란으로 가지고 들어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편의를 다 봐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란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 사업체가 테헤란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여기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함부로 칠 생각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머스크가 이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이란 측에서는 뭐까지 생각했냐면 좋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상황을 본 거죠. 그래, 니들 트럼프 너 특히 거래하는 거 좋아하고 너 목적이 석유, 가스 이런 거지. 알겠어. 우리 석유와 가스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 들어와가지고 우리 완벽하게 협력할 것까지도 다 용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트럼프 입맛에 맞는 거래 조건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트럼프가 팔랑귀여가지고 네타냐후 쪽으로 휩쓸려가지고 왜냐하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란이 친하게 지내고 이란 안에 인계철선 말 그대로 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한테는 싫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중동에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1948년에 건국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하고 계속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들이 워낙 깡패 같은 짓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란을 완전히 좀 힘을 빼놨으면 싶은 게 이스라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란하고 경제 협력을 해버리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무조건, 물론 본인의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재판 받고 있던 거 받아야 되고 카타르로부터 900억 원 넘는 뇌물 받은 것도 조사받아야 되고 전쟁 책임에 대한 것도 본인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전쟁이 계속돼야 되는 완벽한 필요성,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계속 본인을 편들어줄 수 있는 트럼프 인근의 측근들, 극우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어떻게든 이란을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평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세계의 어떤 세계 외교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라도 빨리 이란이 이 회담에 참석을 해갖고 이 정전사태 내지는 평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인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란이 미사일 한 발만큼은 꼭 남겨놨다가 네타냐후한테 그리고 이란의 지금 강성 지도자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한번 해준다고 치면 이스라엘에 이란이 극우 정치인들한테 똑같은 방식,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개인적인 생각 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진짜 이 중동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평화 안 올 것 같은데 그럼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 최소한 같은데. 지금보다는 덜 악랄한 전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나 국가적 주권 유린에 대한 이런 짓거리들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약점이 잡혀 있냐,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정계는 유대인 로비 자금에 꽉 묶여 있어요. 그 로비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크진 않지만 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돈이에요, 돈, 결국은.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는 그 로비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자금이 엄청 많고 여기서 픽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정치인들은 이스라엘하고는 각을 세워서는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단순히 그게 달까요? 사실은 앱스타인 파일의 주인공인 앱스타인이 모사드의 정보요원이었다, 모사드 요원이었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이었다 얘기부터 러시아 스파이였다는 얘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된 약점도 앱스타인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이미 이스라엘이라든지 러시아가 트럼프 약점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복잡한 정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불안 요소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주가가 잘 유지될 거냐, 우리 수출이 잘 유지될 거냐의 문제로 줄여서 놓고 보게 되면 최소한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옛날 막 오일 쇼크 때 같은 한국 경제의 붕괴나 성장률 저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방안들을 대한민국 외교와 경제는 갖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안심을 좀 시켜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땅에서 그와 같은 전쟁이라든지 이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 그 미친 새끼가 중국이랑 대체 사태 만든 거 보세요. 네. 이 브론슨 이 새끼가 하던 짓거리들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일 중국하고 우리가 군사적 충돌이 나게 되면 중국이 제일 일본으로 어딜 폭격하겠습니까? 평택 미군기지 폭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브론슨이 이제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브론슨이 그날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싸가지 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밤 10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냉큼 거 봐라. 이 시간에 이걸 급하게 발표한 거는 미 전쟁부의
로부터 내려온 그 입장이다. 그거를 가지고 브런슨이 발표를 한 거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해놓은 장군들 급하게 숙청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 국방부의 숙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딴 식의 개소리를 짓거려 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주한미군도 그렇고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소설을 쓰면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브런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북 강경파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조선일보 너무 봅니까? 자주 외교, 에이씨. 대한민국의 주체적인 안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작권도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군 없이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또는 가지고 있는 힘을 미국한테 다 갖다 줘버리는 바람에 미국과 일본의 땅깨로 끌려다니는 그따위의 안보와 국방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자, 윤석열이었으면 봐요. 파병한다고 지랄발광 했을지도 몰라요.